자, 103번 토머스 세차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2번에 기울어진 미터자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서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얘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자고요. 기울어진 미터자부터 가보자. 그렇죠? 이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실험실 기준 틀에서는 X축으로는 정지해 있고 Y축으로 베타 Y만큼 이동하는 막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얘가 로켓 기준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가 먼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보게요. 그러니까 미터자가 있는데 X축이랑 Y축에서 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 속도로. 근데 우리가 쓸 XT 그래프는 Y축의 운동을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천장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거로 생각해 보면 X, Y에서 정지해 있는데 천장이 위에서 베타 Y의 속력으로 오는 거로 해보자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해석을 또 붙일 거냐면, 천장이 왔을 때 이 막대자가 폭발을 한다고 해봅시다.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 상황에서는 천장이랑 부딪힐 때 막대에 여기 세 개의 포인트를 줄 건데, 맨 왼쪽이랑 가운데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이랑 동시에 터지지 않겠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장이 베타 Y로 와서 막대자에 부딪혔을 때, 꼭 천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경계선에서 이제 부딪혔을 때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란 그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상황을 로켓 기준틀, 오른쪽으로 가는 로켓 기준틀에서 볼 건데, 로켓 기준틀은 이 폭발하는 세 개의 사건을 어떻게 볼까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Y축의 운동을 고려를 안 하고 저 세 지점이 폭발하는 사건 1, 2, 3을 어떻게 동시에로 해석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XT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그림으로 해서 보이죠? 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터질 때 동시에 터졌잖아. T가 0이었을 때 터졌다고 해보자고. 근데 로켓이요,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이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얘가 T'축이 될 거고, 얘가 이제 X'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서 동시선이랑 그것들을 이제 그려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서는 얘가 T'이 0인 거고, 이 축은 T가 0이었을 때 동시에 폭발했잖아요. 근데 로켓 기준틀에서 보니까 T1', T2', 3'이 동시가 달랐다 그 말이에요. 동시가 달랐다고. 그치? 응? 네, 그렇게 이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로켓 기준 틀에서는 이 막대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이렇게 넓히잖아요. 이제 인버스를 해가지고 XT 그래프를 이제 정지좌표계로 놓는 그 인버스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돼. T', X' 좌표계에서는 얘도 저 사건들도 따라서 뭐가 먼저 일어났니? 오른쪽이 먼저 터지잖아. 그치? 근데 그러지 말고 해봐. 쓱 하면 네가 들리지 않니? 이렇게? 그치? 그쵸? 이렇게 이제 들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
잠깐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 요거는 내가 조금 더 다시 봐봐야겠네. 어쨌든 모양을 따져보면 그럼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먼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먼저 천장이랑 부딪힌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휘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막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로 보일 거냐면 Y축으로도 속도가 있고 X축 왼쪽으로도 속도가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벡터 합을 해주면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거 이 막대 사이에 있는 파이를 구해와라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탄젠트 파이 프라임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저것들을 지금 풀어볼 건데 우리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쭉 써보자고. t랑 t 프라임이 0이었을 때 0이었을 때 x, y, x 프라임, y 프라임이 0 x, y, x 프라임, y 프라임이 5를 통과한다고 하자. 그 다음 그랬을 때 파이를 계산해라.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또 알아낼 수 있냐면 20번에 어떤 조건이 또 여러분 있냐면 20번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쵸? 20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S 프라임 좌표계에서 봤을 때 Y 프라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있었대. 그런데 S 정지 좌표계에서 봤을 때 S 프라임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얘가 측정한 이 입자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이때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저 입자의 속도는 어차피 로켓의 속도의 x축을 따르겠죠? 그런데 y의 속도, y축의 속도가 좀 희한하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로렌츠 변환식 써서 또 대입해주면 바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베타 y 프라임의 감마의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코시를 넣어 코시 세타분의 베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이게 20번 내용인데 그럼 얘를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번에 S에서만 위로 올라가고 S 프라임에서 봤을 때 얘가 왼쪽 속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를 다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52번 우리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어떻게 이용해 줄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하이퍼 탄젠트로 움직였다는 거고 베타 y 프라임에 코시를 넣어서 계산을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해석 20번에서 썼던 저 내용이랑 완전히 이제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코시랑 싱치보다요 감마를 쓰는 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예로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S 좌표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걸 봐봅시다. 보세요. S 좌표계에서 t가 0이었을 때 저거는 아까 어디에 있냐면 얘를 x는 2분의 1이라고 해보게요. 이때 x가 2분의 1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x 프라임 로켓 기준틀에서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봐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로렌츠 변환식을 지금부터 써줄 건데요. 로렌츠 변환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X 프라임이랑 X 프라임이 감마 1 마이너스 베타 2를 써주면 감마 t에 마이너스 감마 베타 x가 나오고 마이너스 감마 베타 t에 더하기 감마 x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t가 0인 상황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t 프라임은 t가 0이었을 때 x는 2분의 1 쪽에 있었던 저 t 프라임은 t1 프라임은 몇 초였었냐면 마이너스 먼저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감마 베타지. 감마 베타
만큼 먼저 일어났다는 거고 x 프라임은 어디에 있다는 거냐면 2분의 1에 감마의 2분의 1 그래 감마의 2분의 1이라고 해 여기 위치에 있었대 그렇대요 x 프라임에서 봤을 때 2분의 1보다 2분의 1에 있는 위치보다 더 이제 길게 이제 측정이 됐네요 x 프라임은 저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자 됐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탄젠트 파이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요것분의 요거를 할 거야. 그러니까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 좌표를 우리가 이제 구할 거야. 됐죠?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로렌츠 변환식으로 이걸 먼저 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y 프라임의 위치를 볼 거야. y 프라임의 위치를 볼 거야. y 프라임은 어떻게 위치해 있을까요? 델타 y 프라임에 델타 t 프라임만큼 움직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y축만큼 위로 저렇게 간 거잖아요. 델타 t를 어떻게 해석했지? 동시는 아니었고 여기 원점에 있었을 때 t가 0이었을 때 이게 이 말이겠네 0초였을 때 2분의 1 위치에 있었던 쟤는 여식에서 보면 t1 프라임이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갔잖아 그랬죠? 미터자의 오른쪽 끝은 언제 어느 지점에서 x 프라임 축과 교차하는가? 그러니까 뭐겠어? t만큼 같다니까? 베타 y의 속도로 t 프라임이 얘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쵸?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t 프라임이 0이고 그 이후에 저렇게 온 거야. 그렇지 않나? 이 상황은 지금 t 프라임이 0인 상황이죠? 그치? 그럼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얘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시간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 상황은 t 프라임이 0인 상황이니까 델타는 이만큼 가면 되겠지. 여기에서 t 프라임이 0인 저 그림까지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y가 올라간 저 내용은 베타 y 프라임 몇이었어? 감마분의 베타 y에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2분의 1 감마 베타만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나와? 2분의 베타 y에 베타만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상황에서 x 프라임을 구해보자. 저건 지금 언제겠어? 이때는 t 프라임이 0일 때라니까. 이해되죠? 그래. 그러니까 x 프라임이랑 x축에 온 상황이고요. x 프라임이랑 부딪힌대잖아요, 얘는. 근데 x 프라임이랑 얘는 언제 부딪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베타 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2분의 1 감마 베타 초가 지나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애가 x 프라임 축이랑 부딪히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길이인 거잖아요. 그쵸?
그치? 베타 y 프라임으로 델타 t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만큼 움직였는데 그 시간 동안 베타 y로는 위로 이만큼 갔고요. 베타 x만큼은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빨간색이 x2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베타 쳐였을 때 얘의 위치 여기 있었잖아요. 이 위치에서 델타 t만큼 베타 x만큼 간 이 길이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은 이제 필요가 없겠네. 이 아이디어로 이제 푸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인데 t'이 0이었을 때 x'의 위치는 x'의 위치가 언제였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베타였을 때 이렇게 써버려. 가로로 써버리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인데 t'이 0이었을 때 x'의 위치. 얘의 위치는 x'이 t'이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베타 초였을 때의 위치에서 뭘 뺀 거냐면 베타 x만큼의 속도로 델타 t만큼 간 길이를 빼면 얘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t'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언제냐면 그런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 베타였을 때 위치가 몇이냐면 2분의 1 감마였죠? 네. 그래. 그리고 나서 얼만큼 빠진 거야? 베타 x는 우리가 베타라고 했고 델타 t는 2분의 1 감마 베타만큼 간 거잖아요. 델타 t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 감마의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지 않겠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탄젠트 파이 프라임은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2의 감마의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얘를 먼저 좀 바꿔보자. 얘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위에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바로 위에 있는 게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감마만 남겠네. 그러면 x 프라임은 2분의 루트의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서 y 프라임은 2분의 베타 y 베타잖아. 베타 y의 베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지게 하면 탄젠트 파이 프라임이 그래 다 있어. 그러니까 준식이 뭐만 남냐면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베타 y의 베타만 남겠잖아. 끝이야. 얘가 끝이야. 근데 이제 또 조금만 더 붙여주면 베타 y의 베타는 탄젠트 하이퍼 베타잖아. 얘는 감마니까 코시가 여기 붙잖아요. 그럼 얘는 신치만 남겠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을 저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상황 분석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숙적을 끝냈고 우리가 약간 찝찝했던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끝냈고 토머스 세차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림 이제 126번부터 쭉 이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볼 건데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 뉴턴 역학에 의하면 핵 주위를 회전할 때 스핀 방향이 안 변한대요. 그런데 상대론에 의하면 회전하는 동안 각도가 이제 변한다고 하고요. 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을 할 때 필요한 거는 가속도가 필요해. 그걸 무슨 가속도라 그래? 구심 가속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속도를 동반해가지고 특수상대성을 푸는 경우는 이제 아직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아이디어로 착안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참고로 가속도 상황에서도 특수상대론을 쓸 수도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식을 쓰기는 부적합하므로 다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해보자. 확실하게 관측이 되는 건 얘가 약간 N각형으로 N각형 맞나? N각형 정 N각형으로 다다다다다다 해서 원을 이제 나눈 거야.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경로마다 이제 전자들이 가는 상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각 궤도에 가는 전자들의 스핀이 자기 기준 틀에서 봤을 때는 저 스핀이 다 어떻게 또 일본으로 보이고 바깥에 있는 시험실 기준 틀에서 봤을 때 스핀은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게 왜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기준 틀에서 봤을 때 왜 근데 그러니까 저 스핀 상황에서 저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아씨 찍어야 되는데 알아서 잘 하겠지? 중요한 해석은 여기서부터니까요. 로렌츠 변환식을 쓰는 상황이고 아까 그 시공간 좌표계에서 해석한 내용을 그게 좀 중요해요. 저 그림을 이렇게 해석해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정리를 좀 해보자면 S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 막대기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S 프라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틀어졌잖아. 그치? 그쵸?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 이렇게 생긴 애는요. 그러면 X 좌표계에서는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스핀이 만약에 이 막대를 스핀이라고 한다면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보였었던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였을 거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정지에 있는 애는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 그런데 S 프라임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럼 또 이제 가는 방향이 또 이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만약 S 프라임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면 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 이동하는 방향하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29번을 보면 실험실 기준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 해석이 되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림 129번이 바로 이제 해석이 되네. 그림 129번이 바로 해석이 되네요.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이 궤도로 가는 애가 있는데 실험실 기준 틀에서 봤을 때 여기는 스핀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얘의 스핀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한 대로 그림대로 지금 이만큼 틀어졌거든. 굳이 이 각도를 뭐 수직으로 안 맞춰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에 이동하고 있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쵸?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얘 B 우리 문제에서 보면 얘가 A고 얘가 B인데 야 이거 영상 좀 따로 올려야겠다. 좀 길어지네. A, B B를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해석하는 거 봐. 실험실 좌표계에서 오른쪽 위로 가고 이렇게 틀어져 있던 애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가고 있고 이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S 프라임이 되는 거지. 내가 S 좌표고. 그랬을 때 A는 B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해석이 딱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지금 130번 그림도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 S 프라임, 즉 A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완전히 수직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위쪽으로 틀어지고. 이게 해석이 다 됐네요. 해석이 다 되잖아.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건 이제 그거. A 입장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스핀도 가로 방향이고 B의 스핀도 가로 방향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그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A라는 B 입장에서 봤을 때 스핀이 이렇게 나와야 됐다는 거니까 밖에서 실험실 기준 틀에서 봤으면 경로가 꺾일 때마다 스핀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 그림들이 다 지금 이해가 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은 해석은 이렇게 다 됐고, 아 이게 문제점이었고, 상대론적 역학에 따르면 스핀이 각 궤도에서 N각형으로 이제 치환을 한다면 N각형에서 각각의 궤도로 봤을 때 각 방향에서 스핀이 틀어지겠구나. 그래서 뉴턴 역학이랑 다른 스핀 모양으로 궤도가 돌아가겠구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수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각도를 구하는 거겠죠? 그걸 한번 해보게요. 오케이, 해보자. 자, 이때 모서리를 도는 하나의 공 AB를 했고, 핵심 이러한 투영이 로켓 기준대로서 평행하더라도 편하지 않다는 오케이 됐고, B를 그렸고, 자, 네 여기서 봅시다. 그림 131은 공 B를 크게 그려서 X축이랑 Y축에 표현을 한 겁니다. 약간 이제 기하학이 약간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원을 먼저 그리고 그냥 일단 이런 거. 자, 원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원을 그리고 이 P점을 중심으로 해서 축을 그리겠습니다. 잘못 그렸네. 여기는 X축이고, 넘어갔네. 넘어가면 안 되고, X축이고, Y축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얘의 스핀이 이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쵸? 저게 스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얼마나 틀어졌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의 속도가 또 알파만큼 또 틀어져 있고, d파이를 또 계산할 때 x분의 y를 하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제 거기서 볼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원을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작게 해서 x축 y축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까? 여기까지 커트가 되니까 저기까지 그냥 그리겠습니다. 만약 이제 y의 속도가 이제 이쯤으로 간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걸렸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얘 로켓이라고 해 움직이는 얘의 속도에 시간을 곱하면 얘가 진짜로 간 거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얘가 간 거리고, 그 다음 이 각이 이제 알파라고 하고요. 그쵸? 얘를 델타 Y. 그치. 그리고 얘가 이동한 거리니까 델타 X. 아까랑 아이디어가 똑같을 것 같아. 그럼 앞으로 뭐 하겠어요? 로렌츠 변환식 써가지고 각자 해석을 하겠죠.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해봐요. 그리고 또 희한한 현상이 X'이랑 Y' 축으로 가져오면 얘가 어떻게 보여? 스핀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을 Q점이라고 하고, 얘를 T점이라고 할 거고, 얘가 이번에 P점이고 얘가 이번에 Q점일 거고요. 그리고 얘를 X 뭐라고 했어? Q'의 위치라고 했고요. 이 위치를 얘는 축이고 X, Q라고 했네요. 오케이. 저 그림 상황을 보고 로렌츠 변환식을 이용을 해서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먼저 나오는 거, T랑 T'이 0이었을 때 이때 실험실과 로켓의 원점이 P와 일치를 했다. 오케이. P는 원점. 모든 좌표계에서 원점에 세팅을 해놨대. 자, 그 다음에 TQ 입장에서는 TQ 입장에서 봤을 때 걔의, 그 다음에 로켓에서 봤을 때 시간이 0이었을 때는 Q가 X' 축에 걸려있대. 걸려있대. 이런 식으로. 그때 위치도 저렇게 세팅을 했고요. 실험실 기준 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림 131은 실험실 시간이 T가 0이었을 때 전자 B였다. 그래.
XQ와 TQ를 점 Q가 XQ가 견제시는 다른 하다 TQ 프라임이 0이었을 때 로렌츠 변환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라고 128번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써놓고 근데 지금 근데 이때 T 프라임이 각각 0이랑 뭐야 노란색 T 프라임이 0이잖아요. 얘 0이고 얘가 0이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T 이때 XQ랑 TQ가 뭐가 나와요? TQ는 X 프라임의 감마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나왔죠? 그리고 얘는 X 프라임의 코시 세타.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Q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각각 Q의 X 프라임 좌표계에 있는 위치에서 심치랑 코시를 곱한 게 각각 저때 시간이랑 Q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때 얘 있잖아. 얘가 무슨 말이에요? 실험실 기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은 이때는 x 찰칵했을 때 x 프라임 q의 심치 세타만큼이고 얘 위치는 지금 x 프라임의 호시 센터의 길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됐어. 자 t는 0이었을 때 q는 어디에 있었나? 그림에 보인 것 같이 tq였을 때 얘는 지금 언제야? 얘는 지금 언제야? TQ라니까 이때 TQ였을 때 점 Q는 거리 베타 아래 TQ만큼 이동했다. 이만큼 이동했다. 그림을 이용해서 이 시간에 점 Q의 X와 Y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변했음을 보여라. 그래 아니 이거 봐. 델타 X는 얼마큼 이동한 거예요? 베타 아래 TQ만큼 간 거리에서 코사인 알파 그냥 이거 기하학이잖아요. 그 베타 아래 TQ에서 델타 Y 사인 세타 한 거지. 사인 알파 하면 되는 거지. 사인 알파지 뭐야. 이거 뭐 할 것도 없네. 그랬을 때 로렌츠 식으로 이용해서 뭐 128번씩 구한 거고 요거는 기하학이라니까요. 그때 델타 X랑 델타 Y는 뭐야. 델타 X는 베타 R만큼은 실제로 막대가 간 거리가 있었고 TQ가 얼마나 됐어요? 요만큼 되잖아요. 이만큼 되잖아. 시간 말하는 거야. TQ니까 뭐야? X, Q 프라임의 신치이고 델타 X는 얼만큼 꺾였어요? 코사인 알파만큼. 그리고 얘도 베타 R만큼 갖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때 X, Q 프라임의 시간이다. 네, 신치 써야지. 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델타 Y는 얼만큼이에요? 사인 알파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29번식이 나온 거예요. 위에 마지막 단계에서 식 128을 이제 이용을 했다. 이 식은 실험실 시간 t는 0이었을 때 점 P는 정의에 의해서 원점에 있었고 t는 0. 얘는 지금 t는 0인가요? 얘는 지금 t는 0인가요? 지금 약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좀 있어요. P는 0이랑 0이잖아. P는 원점. 그러니까 얘는 T 프라임 0. Q가 X 프라임 주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이때는 T 프라임이 0이고요. T 프라임이 0이었을 때랑 T가 0이었을 때 이때도 T가 0이었을 때인데 TQ 가 시간만큼 지금 여기가 해석이 좀 이상하다. 로렌츠 변환식으로 할 만큼 했는데 T 프라임이 0 근데 TQ 프라임이 0 그때는 저때지. 근데 그리고 이때는 P도 원점에 있지. P가 X 프라임 축에 있지.
TQ가 그럼 0이 아니라는 뜻인가? 아, 지금 T가 0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 상황을 T는 0이라고 하는 상황을 X축이랑 걸리는 상황이라고 본 건가? 있었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얘는 지금 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 X랑 만나 동시 그런 식으로 봐볼까? 그러니까 X축이랑 이렇게 이 X축이랑 천장이랑 만나는 사건을 그때 그 시각이라고 했을 때 그쵸? 얘가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X 프라임이랑 만나는 걸 그쵸?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한 거야. T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X축이랑 만나서 폭발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석해버려. 됐잖아요. 그러면 TQ가 이만큼 갔을 때고 그때 폭발하니까 말 그대로 간 시간이고 됐죠? 됐어. 뭐 어려운 거 없어.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T는 0일 때 정 P는 정에 의해서 원점에 있었고 Q는 T는 0이었을 때 얘도 T는 0이라니까 그래 맞다니까 T는 0이었을 때 Q의 위치는 마이너스 델타 Y랑 X축 빼기 델타 X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D파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건 어떻게 구해? 탄젠트를 해주면 되겠지. 다 했거든. X축 빼기 델타 X분의 길이는 델타 Y, 마이너스 델타 Y니까 얘를 대입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진짜 시간상 내가 안 할게.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베타 제곱에 사인 알파가 나온다는 거고 X축은 1, 실제로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딱 나오거든요. 제곱에 코사인 알파 끝났어. 다음 연수문제 101번에서 속도가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연수문제 101번에서 얘가 있어요. 연수문제 101번에서 101번에 의하면 베타는 얘의 n분의 알파의 z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가 또 이용이 됐다고 하네요. 자, 베타는 137분의 z를 이용을 했대. z를 이용했대. 작은 z에 대해서 베타는 1보다 매우 작대요. 그래서 얘를 근사를 하래요. 얘를 이용을 해서 근사를 하면 얘가 나오고 얘가 근사가 되면 마이너스 베타 알파 제곱분의 사인 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값은 개도면에서 전자의 스핀 축 투영이 전자의 초기 운동 방향과 나란한 특별한 경우에 해석은 이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됐어요. 베타를 제곱 사인 알파. 제일 중요한 해석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B번은 앞으로 아까 이제 볼 때 A부터 C번은 지금 내가 A 하나 있거든. 전자가 하나의 모서리로 들어갈 때 회전 방의 변화. 이거 델타 파이는 좀 구하고 가고 싶은데. 그 다음에 D번에서 E번은 변의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D부터 E번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상황에 대해서 한 거고. 근데 지금 앞으로 하는 건 좀 더 하고 싶은데. 할 때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B 이번에는 궤도가 XY 평면에서 오케이. 자, B번도 B번대로 이제 풀면 되는 거고 C번에서 내리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방금 파이가 0이었을 때 B 파이가 마이너스 베타 R 제곱에 사인 알파가 나온 거고 만약 파이가 2분의 파이 이게 이제 B번 문제거든요. 그때는 D 파이가 0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D파이는 0과 마이너스 베타 제곱 사인 알파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됐고
그림 133을 뭐야 이것도 L 코사인 알파, L 사인 알파 있고 L 코사인 알파, 베타 알제곱 사인 알파라는 게 있고 주어짐을 보여라. 그랬을 때 또 기하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133번을 보면은 또 PQ의 그 스핀 방향에 대해서 초기 설정이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경로가 꺾여서 또 이제 디파이만큼 바뀐 또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탄젠트 파이 더하기 디파이를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 책 보고 쓱 정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33번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탄젠트 파이 플러스 디파이를 각각 정리를 해주면 거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L 콜사인 알파 분의 L 사인 파이에서 저만큼 줄어든 길이를 빼면 돼. L 콜사인 파이 베타 알제곱 사인 알파만큼. 그러면 얘가 또 예쁘게 정리가 되고요. 정리가 될 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희한한 게 탄젠트 디파이가 또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칠판에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특별한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탄젠트 파이로 수학 원이랑 삼각형도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근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각각의 식을 대입을 해서 나오면 이제 책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내가 칠판을 쓰면서 정리를 안 하는 건데 베타 알 제곱에 사인 알파의 코사인 파이만큼 제곱 파이만큼 나온대요. 전자의 스핀축 투영이 전자의 운동 방향에 대해 각 파이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스핀축이 전진하는 세차각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는 말이 되겠지. 됐네.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됐어. C번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그림 133번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각도였을 경우, 일반적인 스핀이었을 경우 이제 그때는 마찬가지로 기하학을 수정하면 된다는 거. D번까지 해봅시다. 2번이랑 당연히 세차 운동이니까 진동수를 구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2번 통거스 세차 진동수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 일단 D번도 재밌었어요. 읽어보는데 전자가 궤도를 넣을 때 각 세타 델타 파이는 얼마인가? n번의 방향 변화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각 모서리를 돌 때마다 알파는 2파이를 n만큼 나누면 되겠지?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 원으로 그걸 하면은 근사를 시키면 사인 알파가 알파랑 거의 비슷해져. 근데 d파이가 지금 베타 알제곱 어느 정도 좀 나왔잖아. 그러면 델타 파이는 뭘 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 알 제곱은 그대로 있게 해준 다음에 n 알파 왜냐면 이제 n번의 방향 변화가 있었으니까 얘가 n을 곱하고 사인 알파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그 사인 알파가 알파로 됐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항이 이렇게 되고 코사인 제곱 파이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EV라고 AV 평균값을 A 이렇게 하나? 얘 자체가 평균 아닌가?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 파이는 2파이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서 코사인 제곱 파이 D파이에 0부터 2파이로 하면 되겠지? 얘는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델타 파이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을 한 상태에가 나오고 또 뭐야? n알파 있잖아. n알파 얘 n알파가 그래 얘 여기 자체고 이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없애고 파이 남기고 해주니까 마이너스 파이에 델타 R 제곱이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 궤도에 대한 세차각 델타 파이만큼 변했잖아. 델타 파이가 여기서 어떤 각이었어? 1회전 한 후에 127번 보세요. 그림 127 보세요. 1회전 한 후에 각도 돌아간 거 있잖아요. 그게 이만큼 돌아간대요. 마이너스 축이니까 이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됐어. 세차 운동이 델타 파이가 이 정도 되게 나온다는 겁니다.
세차 운동을 하는데 이제 2번을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2번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세차 운동하는데 필요한 궤도수는 델타 파이분의 2파이. 궤도의 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2파이를 얘에 나누면 궤도의 개수가 나오겠죠? 2파이. 원래 반응으로 되돌아오는데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나누면 번수가 나올 거 아니야. 베타 제곱분의 2번. 뭐 증명할 게 있나? 2파이가 자기 원래만큼 돌아온 거잖아요. 몇 바퀴 돌면 되냐고. 얘를 나누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2파이를 얘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굳이 안 써줘도 되는 거야. 그러면 베타 알 이렇게 해줘. 됐어. 전자가 세차 운동을 하는 진동수인 토머스 세차 진동수는 이렇게 된다. 2분의 베타 제곱인데 뉴 B는 원래 보호의 진동수고 지금 보니까 얘 뒤집은 거잖아요. 2번 나온 거잖아. 2번 돌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 번 돌아야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돼야 돼? 번분의 1이 진동수 아닌데? 진동수는 세크분의 1인데? 지금 얘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지금 딱 봐도 지금 그건데 할 만큼 해보자. 델타 파이만큼 가지고 얘가 원래 단위로 돌아온 건데 그게 베타 제곱분의 2가 나왔잖아. 속도 얼마만큼 가는 거, 속도, 시간 다 얘로 보호의 시간을 간 거고 얘로 토머스의 시간을 간 거야. 그러면 보호의 얘는 얘의 주기분의 1이고 토머스의 주기는 얘가 간 시간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 속도가 다르니까 이제 근사가 되는 거였구나. 얘를 바꿔. TB가 UB가 나오지 않겠어? 따라서 얘가 미치네. 이 해석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 2파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만큼 간 건데 시간이 필요해. 보호의 시간 아닌가? 보호의 시간, 보호의 진동수. 베타 제곱. 보호한테 2가 붙었는데. 그러면 시간 다 갔네. 야, 시간 때문에 내가 이거 못했다. 이거 마지막 해결하는 건 내가 풀어가지고 댓글에 해야겠어.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보호의 진동수분의 토마스의 진동수는 2분의 베타 제곱이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아까 베타 속도 내가 어디 적었어? n분의 알파 제곱을 z 얘를 저기에 넣고 또 계산하면 u 2분의 u 시간이 2분의 1에 여기에 얘를 집어넣어서 137 n분의 d의 제곱이 나온다고 합니다. 얘가 토머스 세차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15일 동안 진짜 연습 문제 2단원에 있는 대단원 이외의 연습 문제들을 싹 다 풀었네요. 15일 동안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